자, 화요일에는 우아하게 매운맛 최강 시스터즈를 만납니다. 최민희 의원은 좀 편찮으시답니다. 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김현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당백 김현 기다렸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분들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방송 관련법은 통과했습니다. 가방이 통과했고 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예.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네. 표결로 처리해서 네. 거부권이 없는 대통령이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네. 대통령께서 이제 공표를 하면 네. 즉시 발효가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 이 방송법, 방송 네. 관련법 괜찮습니까? 김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됩니까? 일단은 방송법이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 KBS를 탄압하기 위해서 예. 이사들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는 사장을 쫓아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사장에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유용했다라는 걸로 해서 자르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임기가 남은 이사들 또 자르고 쫓아냈죠. 그래서 윤석열 편에 서는 이사와 이사장을 안 치고 사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사장을 박민 문화일보 기자 출신의 박민 사장을 앉혀서 예. 텔레비전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예. 재원을 몇백억을 덜 걷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말을 듣는 방송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근데 지난 8.15 때 예. 기미가요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현안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내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겠냐. 즉 친일적인 행동을 나는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박민이 연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정가의 보도예요. 예. 그러고 나서 2024년 1월 4일 날 녹화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부인이 조그마한 파우치 예. 백을 받았다라는 말로 미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KBS 안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예.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만 텔레비전에 네, 나와요. 나오고 극우 보수 유튜버가 나와서 예. 진행하다가 네. 결국은 잘리고 이제 이렇던 게 이제 한 파트라면 MBC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걸로 네. 압수수색도 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받고 박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MBC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는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그랬고 이사를 쫓아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MBC가 사장이 교체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EBS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후배를 예. 사장으로 앉혔는데 결국 유진숙이 법원에서 다시 밀어놨죠. 이제 예.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YTN의 경우는 마사회하고 전력공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팔도록 강제해서 결국은 민영화시켰죠. 사형화. 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방송의 비읍도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네. 정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BS도 사실상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3법이라고 얘기하는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들을 늘리고 지금은 11명인 걸 15명, 9명을 13명으로 늘리고 첫 번째는 늘리고 그러면 한두 명으로 이사를 바꿔가지고 사장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천하는 몫을 분명히 명확하게 정치권에서 위인설관식으로 추천하고 용산에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 의석수에 맞춰서 네. 비례성을 강화시키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면 국민은 2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 대의성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추천 단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라.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임기는 보장한다. 네.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서 다수의 추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절대 다수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쏠림이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뭐 진보든 보수든 추천한 사람들이 공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5분의 3의 절대 다수를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후보를 2명 또는 3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한 사람을 이사에서 뽑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서 네. 그동안에 이사를 바꿔서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던 방식을 이번에 방송 3법을 처리하면서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정치의 그 뭐 그립을 정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영향력을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명이면 9명, 7명하고 4명을 네. 여야로 추천을 했는데 네. 4대 2로 했기 때문에 4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 의원께서 지금껏 계속해서 주장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조사받아라 했는데 드디어 고발 1년 만에 조사는 받았어요. 네, 경찰 결과가 출석했어요. 왜 이렇게 깜깜하죠? 깜깜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있었으면 바로 보도되겠죠. 몇 시에 뭐 조사받고 나왔다. 예. 그리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는 어떤 경찰 스스로가 흘려서 예. 망신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들려서 이진숙이 큰 소리 쳐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들어갈 삼는 건 때. 예, 정치적이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는 큰 소리 안 치잖아요. 네, 안 해요. 네, 이상하죠? 10년 전 일을 지금 하는 건 정치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김현 의원 할 말이 많습니다. 10년 전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7년 전입니다. 네. 산수를 좀 하셔야죠. 2015년부터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예. 가장 극심하게 있었던 거는 2017년도부터 2018년 즉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분이 주로 활동 근거지가 삼청동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는 그 근방에서 저녁 내에 뭐 지방 MBC 사장인데 왜 서울에 그동안 와서 있어요? 많은 그 카드를 쓰고요. 예. 결정적인 거는 2018년 1월 9일이 본인이 그만두는 날인데 1월 8일 날 예. 나폴레옹 자가점에서 한 50만 원의 그 빵을 사고 네. 그다음에 그 대전에 또 급 내려가서 네. 저녁 5시경 또 50만 원 가량 빵을 사는 거잖아요. 빵진숙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빵진숙인데 예. 그 100여만 원어치 빵이 1월 8일 날 그만두기 전날 예. 어디다 썼는지 예.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후한무치한 부끄러움을 뿐만이 모르죠. 아니라 네.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자기는 단 뭐 10,000원 예.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렇게 10,000원인가 1원인가 10원인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많이 썼던데. 허투루 많이 썼죠. 네. 그다음에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발언을 국회에 와서 했고 예. 그리고 출석 요구서가 3회나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자기가 조사를 안 받아놓고 늦게 지금 부른 거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이 일찍 예, 그래서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탄압받는 모습을 만들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의원님 보면 과방위 가서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가서도 이진숙이 튀어요. 자기만 혼자서 싸우고 있다. 투사의 그런 이미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정치하려고 그러죠 이분.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쭉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 이분이 MBC에 들어가서 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주요 보직을 안 안 한 맡을 때가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네. 8개 정부에서 계속 잘 나갔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 예. 비결이 도대체 뭐냐? 예. 이제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인 먹고 뭐 와인을 노래방 그렇게 많이 가고 먹더라고. 그다음에 고급 레스토랑, 예. 그다음에 호텔, 호텔, 골프장. 그다음에 63 빌딩에 있는 뭐 중국집. 비싼 식당 예. 이런 데를 이용을 했는데 대전 MBC 사장인 이진숙만 예. 튀게 예. 그 예를 들어 비용이 다른 분들의 경우는 200만 원 한도라면 이분은 2배
평균 썼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거죠. 그 이상하죠. 특혜를 받았던 것도 당시 MBC 본부 서울본부 사장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 사람이 본인이 떨어지고 나서 밀었던 사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도 하고 그리고 사용한 것이 너무 부당한 게 많다. 이런 네. 게 이제 저희가 고발의 취지이고 예. 뒤늦게나마 유성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자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껏 조사를 안 받고 거부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가면서 적반하장. 네. 적반하장. 이제 나가면서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합니다. 빵진숙 너무 속이 보여요. 이상해요. 빵 소리를 싫어한대요. 네. 빵진숙 그럼 더 해야지 빵진숙. 내가 네, 앞에다 대는 빵 어떻게 되셨냐고 제가 꼭 가서 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크락션 하면 빵 소리가 나는 것도 싫어한대요. 알겠어요. 자,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 결과도 나오고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거치가 조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예. 대통령한테 좀 그렇죠.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 경우 없는 자기가 그런 정치 행동과 예. 발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임기 보장해줘라. 예. 그다음에 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개혁과 관련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했다. 안을 좀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라, 만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지시받은 내용을 사무처에게 다시 방통위에서의 방송 개혁이 아니라 방송 3법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 용산에서 비서실에서 아직까지 얘기 나왔죠.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를 받았잖아요. 예, 예. 비공개된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대 이런 일 없었어요. 이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본인은 사실은 배석자입니다. 예. 국무위원이 옵저버예요, 아니고 옵저버. 업저보고 국무회의에서 예. 관련한 일이 있을 때 발언할 수 있다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여간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독임제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본인의 임기는 보장해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춰달라 맞춰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과 본인의 의사에서만 그만둘 수 있지 나머지는 그만두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라는 얘기는 5년 임기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은 이제 내년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가 4년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임기를 맞추려면은 방통위 설치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독임제 성격을 띠는 것도 그것도 바꿔야 말이 되는 안 되죠. 거고. 예. 그리고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네. 그리고 나는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은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염치가 되게 없어요. 네, 머리 염치. 뻔뻔한 거죠. 예, 예. 말이 안 됩니다. 방통위 PC 파쇄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고발 의뢰가 됐고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쏙 빠지고 예. 실무자의 책임으로 예.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더 저희가 시간을 보고 이건 어차피 증거가 인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방송 3법에 좀 집중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관 청문회 하고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우리는 현희 언니만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직한 김현 의원이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영방송 장악법이라면서 막 욕합니다. 방송 3법을요. 그러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들이 자, 날뛰면 우리는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방송 3법 사실 어려웠는데요. 김현 의원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좋네요. 잘했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방송 3법 통과되면 조그만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게 이제 우선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즉시 이사회를 공모하는 절차를 밟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고 예. 거기서 한 달 이내에 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네. KBS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잘한다 김현 잘한다. YTN 문제도 그렇고 TBS YTN도 문제도 아이고 잘한다. TBS도요. 네. 아이고 잘한다. 찬바람들 불기 전에 방송사는 정상화 된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요거 중요한 뉴스 같아요. 건진이요. YTN 인수하는데 내가 이철규한테 어떻게 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문자가 탁 나왔더라고요. 이거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이제 샤넬백인가요? 여기가 디올백인가요? 샤넬백. 아 샤넬백. 여기가 샤넬이에요. 여기가 샤넬이고 예. 저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이죠. 디올백은 저 KBS고요. 예. 예. YTN은 샤넬. 자, 샤넬. 그 샤넬백이 이제 샤넬백하고 목걸이 고가의 목걸이가 네. 이제 그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YTN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 지금 2022년 4월에서 8월쯤에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근데 예. 이 시기가 예. 한상혁 위원장 방통위원장이 예. 버티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쫓아내려고 막 했는데 탄압했던 시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해를 넘기고 2023년까지 넘어가서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도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되고 예. TV조선 승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라는 거 갖고 계속 탄압을 하는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고 네. 저도 방통위 있을 때고 그렇군요. 그 김창용 의원이라고 저희가 여당 때 추천한 의원이 3명이 있었고 그리고 김효재 의원이 1명이 있던 시기예요. 예. 한순간에 3대1 구조였어요. 예.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결국은 5월 달에 그만두고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YTN 인수 과정이 사실은 대략 한 1년을 버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성사가 안 된 프로젝트. 이렇게 지금 예. 건진이 이철규를 통해서 이철규는 실제로 이 문자가 오간 이후에 YTN 저 지분 매각하라고 했는데 정부 측 지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말한 예, 했고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너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노선이 다른 사람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 계속 국회에서 흔들었어요. 예. 박성중 의원, 네. 권성동 의원 등이 해서. 그렇죠. 근데 한상혁 위원장이 버텼어요. 네. 그래서 요게 프로젝트가 성공이 안 됐고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되고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김효재 그렇죠. 권한대행과 제가 또 있었어요. 그때는 뭘 했냐면은 KBS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KBS를 접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MBC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단식 농성을 하면서 못하게 일주일을 막아요. 예. 그리고 김효재하고 저가 동시에 나오죠. 예.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임명이 안 되면서 그렇죠. 이동관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동관 이전과 이동관 이후가 또 달라진 거예요. 이동관 오자마자 지금 민영화 밀어붙이죠. 밀어붙이죠. 네. 그때 유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유진기업이 그러니까 통일교는 사실은 언론사가 하다가, 있잖아요. 예, 종이신문이 생일보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등장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끊임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중간에 바뀌고요. 네. 그다음에 유진은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건설 뭐 레미콘 그렇죠. 이런 데잖아요. 증권. 뭐 저 부정 비리에 연루된 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대추나무 연걸 리짓이 많이 있는데 예. 그거를 2023년 이동관이 들어서서 11월 달에 졸속 추진하다가 이동관이가 멈춥니다. 예. 도저히 이거는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멈추고 이동관이가 탄핵이 되잖아요. 예. 그만두고 나간 다음에 김홍일이 들어옵니다. 예. 김홍일이가 이동관이 멈춘 거를 졸속적으로 계속 밀었죠. 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자문위원회라는 형태를 띄워서 며칠 만에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도 없애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없애는 걸 수용하고 2월 7일 날 방망이를 두들겨요. 예. 그리고 갑자기 유진이 나오죠. 그래서 유진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교로 하다가 추진되다가 안 된 거는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고 있었던 그 시점이고 예. 이동관이 들어오고 이상인이 들어오고 이상인은 유진그룹의 변호인 출신. 아 그래요. 변호인 출신. 이상희는
꼬리곰탕 특검, 그러니까 이명박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을 봐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다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그냥 해. 깡그리 무시하고 두 명이서 지금 YTN을 사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용길은 법조인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러네. 그래서 지금 제척 사유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경영진이 제척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 대표가 해서 기각이 됐어요. 예, 기각이 됐다고요. 기각이 그게? 됐어요. 기각 시켰죠. 네. 그 이상인하고 예. 그 이동관이 예. 그리고 이 김홍이라고 이상인 때도 그게 기각이 되는데 결국은 YTN 문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통일교에서 예. 그다음에 유진으로 간 과정, 그다음 에 유진에게 낙찰되는 과정, 예. 그다음에 마사회나 한국전력이 사실은 당시에 주식을 팔려고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팔으라고 어디로부터 그러죠. 예. 얘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팝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교하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샤넬백과 예. 고가 목걸이와의 연결돼 있는 그 V1 예. 아니 그러니까 V0와의 연관성이고 유지그룹도 사실은 아니 통일교도 샤넬백도 건진도 엄청난 백인데 이보다 더 센 데가 있다고요.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그때 이상인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참- 저희가 공수처에다 고발해놨는데 예. 공수처가 인력이 없어서있는지 저희가 그 2024년도에 고발한 건이 예. 여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 예, 공수처도 이거 분발하기 들어가야 바랍니다. 됩니다. 네, 공수처도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럼. 예, 분발 유성 경찰서 저 같이 갔는데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방송계 암흑계였는데 암흑이 이어지다가 주 기자도 잘렸잖아요. 저도 잘렸어요. 김현 의원은 조용한데 일을 엄청 겁나게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김현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깊이가 다릅니다. 이 방통위원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보다도 깊이가 훨씬 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1877-1907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진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